법사위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제가 지휘한 사건을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진상 발언하는데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진짜 의태인권위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생히 다 보셨고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치 논리라든가 진영 논리 다르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을 양당을 연결해서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이제 탄핵 이야기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회 법사위 보인 태도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의 근거가 없습니다. 예. 지금 태도가 안 좋다,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사실 뭐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태도나 자세가 더 불량해 보여요. 사실은 그 장관한테 반말하고요. 예. 근데 윽박 지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늘 장관한테 그 자세 이런 걸 이제 요구합니다만은 국민의 대표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라는 것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장관도 국민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더 문제가 있다. 예. 특히 이제 최광욱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죠. 그래서 그 장관을 뭐 탄핵한다라고 하는 거는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또 이제 법무부 시행령이 상위 법안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도 탄핵해야 된다. 그 근거로 이제 들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수완박법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게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예. 국회에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 상위 법안을 위반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있다. 예.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키워줬듯이 예. 철험의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기만 올려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법무부를 이제 세종시로 이전한다 뭐 이런 법안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뭐 유배시키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한동훈 공포증을 걷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글쎄요. 모든 것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사안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영배 의원이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도 세종청사로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그간에 이제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국가균형발전에 의해서 정부 부처들이 많이 세종으로 이전을 했고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몇 년 전에는 행정안전부까지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수도권에는 그러면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처, 뭐 국방부, 통일부는 존치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가자 이런 취지에서 발의를 했지. 예. 거기에 법무부가 포함됐다고 해서 한동훈 유배법이다. 그러면 법무부가 한동훈 개인 장관의 것도 아니고요. 전혀 그거는 맞지 않는 건데 마치 뭐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고 그 과정에서 인기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 태도가 매우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그저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부로 보여지는 어떤 공손한 태도랄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질문에 답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면 그거는 개인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장관한테 물어본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질의를 한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면박을 준다거나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은 뭐 속 시원하고 인기를 끌지 모르겠지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박범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그 특별감찰관의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유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의합니까? 이 제도가 국회에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추천하면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그럼 또 국회에서 추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 예산이라는 것이 결산이 이것이 다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 기관의 돈은 그 기관의 직능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구분해요? 하세요. 위원님, 이 7억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천 요청했지요. 저는 언제 하셨습니까? 옛날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예, 뭐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 그리고 현직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 자, 이 설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뭐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지만 저런 거 봤을 때는 전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이고 예. 또 국회의원은 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좀 그것도 구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장관에 대해서 윽박 지르고 말문을 막게 하고 질문만 하고 또 답변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좀 사라져야 돼요. 저도 이제 질의도 많이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그 구태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저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뭐 탄핵,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라는 말이 성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할 얘기가 사실은 없죠. 지난 5년 동안 전혀 그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면서 예. 더더군다나 진정성이 없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없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사고 치는 거 보는 게 재밌다. 이런 표현까지 했단 말이죠. 예. 완전한 그 조롱이고 비아냥이고 막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한 오히려 진정성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아까 그 의원님께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인기는 더 올라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방금 저는 이제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설전을 과연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을 응원하면서 보셨을까 예. 좀 의문입니다. 여기를 보면 박범계 의원이 물어본 거는 그러면 특별감찰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물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제도가 필요하다 안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추천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이 제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엉뚱하게 국회에서 추천해 주면 저희가 하죠. 아니 국회에서 마치 추천을 안 해서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예.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도 동문서답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어떤 밖에 보이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안을 바라보는 법무부 장관의 저는 문제가 심각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국회에 대해서 그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깔려 있다 그런 인식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이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그랬습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하거든요. 예. 지금 한동훈 장관도 그러면 과거 없이 미래가 있습니까? 과거의 정부 때는 안 그랬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과거라는 것이 반문교사로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지 계속 이런 식의 감정 싸움을 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법무부 장관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본인이 의사가 있으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였죠. 어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 취임 100일을 축하하는 이제 100일이었는데 이 법무부 앞에 이제 축하하는 꽃들이
뭐 100송이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수백 개의 이제 꽃바구니들이 이제 가득했다고 하는데, 자, 이것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낙 대통령 선거가 지난번에 끝났지만은 예. 아직도 진영 싸움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예. 이게 진영의 논리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예. 이것은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한 거죠. 하지만 이제 다른 장관들 또 다른 정책들이 굉장히 균형 있게 빛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법무부에만 이렇게 시선이 쏠리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만큼의 또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게 좋지는 않고 어쨌거나 이제 법치가 좀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민주당이 키우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민주당이 조금 반성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